네, 종목의 제왕 2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잠깐 잘 쉬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고민을 한 분 한 분씩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인데요.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본격적인 상담 전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죠. 바로 공매도.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주린이 분들은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공매도. 일단 공매도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죠. 주식도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하는 건 다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상품 중에 하나죠.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페어하게 하지를 못한다,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그 공매도라는 거는 최초의 주식이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최초의 주식회사가 어딘지 뭐 어떤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인지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네, 최초. 주식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가 그 네덜란드에 예전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제일 강국이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만 네덜란드가 이제 해상무역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그게 한 1600년도 때 이제 그 무역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에 동인도 회사라는 게 하나 생기면서요. 그 회사부터 이제 그게 세계 최초의 이제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그 동인도 회사라는 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배를 사서 이제 전 세계에 무역을 하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그러면서 강대국이 된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바다를 돌아다니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전투함이 있어야 되고 또 호위하는 병력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상인들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도 고용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갔다 오면 이제 그 돈을 나눠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주식인데 그 한번 갔다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분산하고자 해갖고 그런 공매도라는 게 그때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을 때 또 이제 뭐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는 보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시장에도 빅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시장이 하락하면 올라가는 또 어떤 지수들이 있고 위험 지수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그런 위험을 분산하는 하나의 상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은 예전에 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성증권에서 그 직원이 실수로 1,000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배당으로 1,000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주식을 1,000주를 준 거예요.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을 1,000주를 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갑자기 그 물량들이 계좌에 자기가 주식이 1,000배로 늘어나니까 갑자기 그거를 좀 이성을 잃고 그냥 시장에다 파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 삼성증권이 막 하한가를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문제냐면 그 도대체 그 한 주당 1,000주가 주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삼성증권에서 그 1,000배의 주식을 갖고 있질 않은데 그 1,000배의 주식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장에 불신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똑같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나는 사고 이거를 상승에 베팅을 하는데 누군가가 똑같은 양의 주식을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면 어차피 같은 양의 주식을 갖고 치고받고 하는 건데 삼성증권의 경우처럼 무제한의 물량으로 매도를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한된 물량을 사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네. 이걸 파는 사람은 삼성증권의 그런 어떤 실수처럼 그냥 무제한,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매도를 칠 수 있다면 그 주식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공매도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에는 사실 저는 그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렇다고 좋아하지 않아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오. 예. 그냥 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다 뭐 적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 적인 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면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에도 발표를 한 걸 보니까 3개월 정도 연장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해서 개인들도 대주거래를 할 수 있게끔 주식을 빌려갈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이제 체계를 좀 잡고선 하겠다라고 지금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체계만 좀 잘 된다고 하면 개인들도 그런 위험을 분산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주식을 사는 어떤 부분만의 어떤 그런 위험을 안지 마시고 또 빌려서 미리 그거를 팔아놓고 나중에 싸지면 갚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볼 수 있으니까 개인들도 그 시장이 좀 페어하게 그냥 기관이나 뭐 외국인과 같이 개인들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좀 배워서 하면은 굉장히 뭐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네. 그래도 약간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를 무조건 뭐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미국 게임스톱 그 네네. 일이 한국판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네네.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가 급등한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이 그건, 있죠. 네, 그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도 이제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공매도를 찬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찬성한다는 네, 건 아니라고 찬성한다는 건 하셨습니다.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꼭 해야 된다면 장점은 그러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네, 인정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하자. 입장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대신에 개인들도 그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좀 페어하게 시장을 잘 만들어 달라. 또 정치를 하시고 또 어떤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이 네. 그런 부분의 입장을 좀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잘 또 납득을 시켜서 그런 걸 잘 증명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좀 발전을 시키자. 근데 그 공매도를 계속 막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또 그런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오르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이거 보면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증시가 실질적으로 오르기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또 뭐 MSCI 지수나 이런 데 편입되거나 해서 그런 어떤 돈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주식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개인 투자자나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또 그 주식이 값어치를 제가격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또 이렇게 해외에서 또 그런 어떤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그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조건 막으면 또 그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 자기 목을 조이는 게 되니까요.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이익이 된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그런 금융 시스템 발전에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전에 그 뭐 50 시절이나 뭐 그런 어떤 옛날 시대에 그냥 정치에 뭔가가 안 되면 그런 민주적으로 뭐 자기 할 얘기 못 하고 그런 언론 그런 것들 못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막으면 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의 발전만 늦게 되는 거지 일반적인 그냥 뭐 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그걸 누군가가 막겠다 이렇게 뭔가를 막겠다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분들도 이제 외국 투자자들도 그런 거 뭔가를 막겠다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해야 된다면 좀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잘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요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이 되느냐, 재개가 되느냐,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찬성 입장도 아니시고요. 반대 입장도 아니시고요. 네, 말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단지 공매도의 네. 순기능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